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벌써 11강부터 20강까지의 확인학습 문제를 풀 시간이 됐는데요. 잘 한번 공부하고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면서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문장을 먼저 봐야겠죠. 자, 문장을 보면은 나는 주스를 마시려고 합니다. 我要喝果汁 조동사 要가 들어간 문장이네요. 喝 마시다가 아니라 要喝 마시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은 뽀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뿌의 위치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앞이라는 것,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일단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메일을 가지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하고 1, 3,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我不要喝果汁 조동사 要 앞에 뿌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생각하시면 다시 책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不要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不要喝 하면은 마시지 마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我不想喝果汁 想 조동사로 쓰일 때 뭐뭐 하고 싶다, 희망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不想 하게 되면은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주스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뭐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 要 뭐뭐 하려고 한다의 부정형은 不想이라는 거. 네.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5번은 여러분, 조동사 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죠. 넝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능력이랑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희망,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우리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옳지 않은 문장을 골라야 되겠네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쭉 한번 보니까 전부 다 임박에 관련된 문장이네요. 그죠? 자, 어떻게 우리가 임박을 나타내죠? 동작의 임박을 동사 앞에 要나 快要나 혹은 要 빼고 快만 쓰거나 혹은 就要를 넣고 문장 맨 끝에 러를 붙여서 세트로 써서 이 동작이 곧 임박해오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틀렸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을 보면은 我弟弟明年快要毕业了. 자, 동사 毕业가 들어갔어요. 졸업하다. 앞에 快要 붙었고 문장 끝에 러가 붙었습니다. 곧 졸업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임박을 나타내는 문장을 볼 때는 이 문장에 시간사가 있나 없나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시간사가 있어요. 뭐 있어요? 明年 와서 붙어있죠. 내년이래요. 그런데 시간사가 있을 때 우리가 콰이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여러분. 야오도 되고 지오야오도 되고 다 되는데 콰이나 콰이야오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문장이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문장들은 전부 다 옳은 문장이라는 거니까 한번 쭉 살펴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2번은 我快要上课了. 자, 수업하다 上课 앞뒤로 快要와 러가 붙었죠. 시간사 없기 때문에 快要 써도 무방합니다. 나는 곧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李军要下班了 라고 했어요. 下班 하면은 퇴근하다. 그리고 要下班了 하니까 곧 퇴근을 합니다. 야오는 뭐 어디에 써도 괜찮은 거니까 네, 문장도 정확하고 네,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李娜下个月就要结婚了. 이제 여기서 긴장 딱 하죠. 왜? 下个月가 왔으니까 下个月 다음 달이라는 시간사가 왔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콰이 들어간 거 안 썼거든요. 就要 러를 썼으니까 就要结婚了. 곧 결혼합니다. 정확하게 문장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我下星期要回国了라고 했어요. 下星期라는 시간 부사가 와서 붙었지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옳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콰이 없이 要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네, 옳은 문장이니까 네, 정답이 아닌 걸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아무래도 2번은요 여러분 우리가 별표를 좀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도 별표 칠까? 우리 1번하고 2번 별표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 다 너무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명확하니까 별표 치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동사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글로 된 해석을 보면은 나는 탁구를 칠 줄 압니다. 뭐뭐 할 줄 안다. 능력에 관련된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쓸 거고 자 중국어 문장을 봐도 我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打乒乓球 탁구를 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打 앞에다가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넣어주면 되는 건데 넝을 써도 되고 호의를 써도 되겠죠. 능력을 나타내는 건 둘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는 탁구를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탁구를 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탁구를 칠 줄 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달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냥 탁구를 칠 줄 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호의도 되고 넝도 되지만 호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5번 호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1번은 조동사로 쓰일 때 희망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야오는 의지고 그 다음에 3번의 인가이는 의무고 4번의 거의는 허락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거고요. 3번은 뭐 조동사 뜻만 잘 알고 있었다면 푸는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동사를 골라서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조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我 하고 빈칸 있고요. 用汉语跟中国人聊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聊天 수다 떠는 건데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用汉语 중국어를 사용해서 跟中国人 중국인과 수다를 떤대요. 그리고 옆에 조동사 준비되어 있는 조동사가 호의하고 넝이에요. 호의하고 넝은 대표적으로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능력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후이나 넝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이 그냥 넝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은 능력인데 단순히 중국어를 할 줄 안다라는 거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중국인하고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거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까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둘 다 써도 되는데 뭐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넝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 없이 넝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我看今天下午 하고 빈칸이 있고 下雨 비 내리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我看 하면은 내가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이미 첫 시작부터 추측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조동사 호의하고 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능성이겠네요. 내가 보기에 오늘 오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는 여러분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확해요. 호의를 써줍니다. 어떠한 일의 발생 가능성을 이제 말할 때는 우리가 호의로 나타내고요. 넝은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가능성을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호의로 바로 넣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의미 파악만 잘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별표는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동사 문제여가지고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그럼 계속해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세요.
이거는 이미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문장을 보면은 제가 휴가를 내도 되겠습니까? 我可以请假吗?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어떻게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 조동사를 정반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조동사는 허락을 나타내는 거이기 때문에 거이를 정반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긍정, 부정으로 바꿔서 我可以 긍정, 그 다음에 不可以 부정 해서 이때 뿌가 중간에 낑겨 있으니까 경성으로 읽히죠. 可以不可以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请假 쓰면 되는데, 그리고 이때 여러분 이미 정반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는 의문대명사 마를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복됩니다. 마 빼고 我可以不可以请假 하고 끝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정반 의문문으로 만드는 그 단어가 두 글자면 너무 길단 말이에요. 이때는 앞 단어의 두 번째 글자 생략하고 可不可以 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훨씬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5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별표는 치지 않고 바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배열하는 문제는 일단 한글을 먼저 보고 의미 단위로 나눠서 순서 배열 먼저 하고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볼게요. 우리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팁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한글을 보고 의미 단위로 나눈 다음에 배열할 때 주어랑 수어를 먼저 파악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주어랑 수어를 기준으로 나머지들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지를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어는 우리예요. 자, 일단 한글로 우리는, 그 다음에 수어가 양보하다, 목적어 있으면은 목적어까지 무엇을? 자리를. 자, 그럼 우리는 양보하다 자리를 끝났어요. 그러면은 임산부에게가 남았네요. 임산부에게는 전치사죠. 그죠? 네,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양보하다 앞에 임산부에게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我们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게니까 给孕妇 나와주고, 그 다음에 양보하다가 랑인데, 자리를 양보하다가 함께 쓰여 있네요. 랑이 양보하다고, 做가 자리니까. 그럼 너무 좋은 거죠. 给孕妇让做 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다 쓴 것 같은데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조동사 인가이가 남았죠. 왜요? 뭐뭐 해야 합니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인데, 그럼 이때 요 인가이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의무를 나타내잖아요. 어떤 거에 대한 의무예요?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근데 누구에게? 임산부에게. 그래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전치사까지 포함한 이 전체적인 행동 덩어리 앞에다가 우리가 인가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이는 给孕妇 앞에 넣어서, 지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엉망으로 쓰고 있어요. 글씨가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我们应该给孕妇让座 라고 하면은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올 때는 물론 이제 문장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동사가 전치사의 앞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치사는 이 동작의 전제 조건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작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조동사가 이 전치사와 동사를 합한 동작 덩어리 앞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네,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6번은 별표를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이에요. 네,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7번은 다음 중 결과보어 완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결과보어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위치는 이미 나왔어요. 결과보어는 항상 위치가 동사의 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돼요. 자, 보면은 나는 숙제를 다 했습니다. 문장도 간단하네요. 자, 보면은 我写作业了 라고 했는데, 자, 나는 쓰다, 숙제, 완료를 나타내는 러 이렇게 왔는데요. 원래 숙제하다가 做作业잖아요. 근데 숙제는 거의 대부분 쓰니까 요즘은 타자도 많이 치지만 원래 썼잖아요. 다. 그러니까 写作业도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쉽죠. 요거는 写가 동사니까 그 뒤에다가
C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C입니다. 그래서 我写完作业了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을 보면 와, 8번 어려울 수 있겠다. 여러분 8번 정답 맞추셨어요?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결과보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길에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나는 在路上 길에서 원이 맞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결과보어가 와야 되고 화시향이란 건 꽃향기 러 완료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길에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인데 도대체 이 원 뒤에 뭐가 와야 되느냐. 자, 일단은 이것들이 결과보어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찌엔이 결과보어로 쓰였을 때는 그렇죠. 감각을 통한 인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칸지엔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내 눈은 시력이 정상이고 앞에 뭔가가 있으니까 보였다. 그 다음에 팅지엔 하게 되면은 내 귀는 청각이 정상이고 뭐가 이제 음악이나 뭐나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들렸다.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보였다. 들렸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찌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 뒤에도 찌엔이 오면 맞아요. 네, 감각으로 하는 인지니까. 왜냐하면 내 코에 후각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꽃향기는 나고 있으니까 내가 맡았다가 아니라 맡아진 거죠. 왜냐하면 나는 길에서 이렇게 가다 꽃향기를 맡았다. 꽃향기가 맡아진 거죠. 그러니까 원지엔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바로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완인데요. 완은 완료를 나타내요. 근데 다 맡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똥이에요. 똥은 이제 동작의 결과로 이제 이해됐음을 나타내는 건데 맡아서 뭔가 이해가 됐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쭈는 동작의 결과를 고정시켜두는 역할을 하는데 맡아서 고정시킬 게 없죠, 여러분. 요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은 동작의 결과가 이 목적 대상이 남김없이 깨끗하게 싹 다 처리되는 거. 예를 들어서 吃光了 하게 되면은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데 맡아서 뭔가를 없애버릴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정말 쉽게 1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책 보고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셨다면 의미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틀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별표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번. 여러분 9번은 별표를 쉽게 이러지 않습니다. 2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2개짜리 문제네. 자, 다음 중 쭈를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을 2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그 보기를 이렇게 쭉 봐보시면은 괄호가 전부 다 동사 뒤에 있어요.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가볼까요? 1번은 팅 멈추다, 그 다음에 2번은 抓잡다, 3번은 팅 듣다, 4번은 찌 기억하다, 5번은 做 하다. 자, 전부 다 동사 뒤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쭈가 결과보어로 사용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보어 쭈가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을 우리가 2개를 골라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동사만 보고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팅, 멈추다가 있어요. 팅 뒤에 동작의 결과를 고정시켜주는 쭈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雨突然停住了 라고 했잖아요. 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딩 뒤에 쭈를 쓰게 되면은 멈춰서 더 이상 내리지 않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 아니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 2번 보면은 쭈는 잡다예요. 자, 쭈 뒤에 쭈가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잡다라는 동작의 결과로 잡아서 고정시켜둬야지 잡아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쭉 들어가면 문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쭈하고 함께 쓰이는 동사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딩쭈, 쭈아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은 我没听 한 다음에 괄호가 있으니까 팅 뒤에 있는 거예요. 팅쭈, 들어서 잡아둘게
없죠, 여러분. 뭔가 들으면 그냥 듣는 거지, 들리면 그냥 들리는 거지, 뭔가 잡아둘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쭈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3번 일단 정답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찌 뒤에 쭈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올 수 있죠. 이것도 거의 뭐 고정적인 세트죠. 찌 기억하다인데 내가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고정을 해뒀는지 안 해뒀는지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 전달을 하려면은 쭈가 필요해요. 그래서 찌쭈 기억했다,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있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문장이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답 아니고, 그럼 답이 5번일 텐데, 자 5번은 쭈어예요. 쭈어는 그냥 하다인데 하다는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뭔가 고정시켜둘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쭈어에다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하고 5번이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뭔가 되게 빨리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자 10번 보니까 이거 어려울 수 있겠다. 의외의 곳에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많이 맞으셨나요? 맞은 사람 손?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10번도 이건 2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나만 치고 가도록 할게요. 너무 2개를 남발하면 안 되니까. 자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 단위로 나눠볼까요? 나는 어제 저녁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일단 주어하고 수어 먼저 써볼까요? 자 누가, 내가, 我, 그 다음에 공부하다, 学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바로 한자로 쓸게요. 我 지우고 学习 지울게요. 자 그러면 나는 공부했단데, 어제라는 그 시간은 그냥 바로 동사 앞에다 붙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昨天 넣도록 할게요. 어제까지 해서 昨天도 생략하고, 그럼 나는 어제 공부했단데,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저녁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저녁 10시까지인지 아닌지는 동작을 하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그러면 동작을 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니까 결과적인 내용이죠. 결과 무엇 따오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따오가 동사 뒤에서 동작의 결과가 도달한 시간이나 장소를 데리고 오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오 뒤에다가 晚上10点 저녁 10시를 넣어서 저녁 10시까지라는 결과를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我昨天学习到晚上10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러를 넣어줘야 돼요. 러를 넣어줘야 되는데, 러의 위치 어딘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동사 뒤로 가줘야 돼요. 그런데 동사랑 그 뒤에 결과보어가 쓰이면 이걸 쪼개서 동사 뒤에 러를 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따오까지 합해서 学习 따오까지 쓰고 그 뒤에 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나름 이것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따오 晚上11点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러의 위치 때문에. 자, 러의 위치는 따오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昨天学习到了晚上10点 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제 저녁에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라고 해서 我昨天晚上学习到了10点 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조동사랑 결과보어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사전에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쉽게 풀렸을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푸셨으면 너무 다행이고, 만약에 이거 풀면서 너무너무 고군분투했다면 너무 욕심부려서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신 후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이제 21강부터 30강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확인학습 문제풀이 할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봐요. 안녕.